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커피 추출과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이 추출은 에스프레소에 추출되는 것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커피가 추출될 때는 물의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커피 성분을 많이 가져올 것이고, 온도가 낮으면 커피 성분을 좀 덜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뭐 교육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커피 성분을 녹여낼 때 우리가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다가 녹여낼 때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으면 빨리 수월하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녹는 거고, 온도가 낮으면 좀 덜 녹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커피를 추출할 때 온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90도를 쓰는 매장도 있고 95도를 쓰는 매장도 있고 80도를 쓰는 85도를 쓰는 매장도 있는데, 이렇게 온도를 차이를 두면 맛이 분명히 관능적으로 변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커피 성분들을 더 많이 가져올 거니까, 많이 녹여낼 수 있으니까 커피 성분이 많이 녹아내면 농도가 올라가고 수율도 높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신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온도를 1도, 2도, 3도, 4도의 차이를 남에 따라서 수율을 측정을 해보니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아주 미묘하고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관능적으로 패널들을 초대해서 먹어보니 그런 맛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러면 온도를 높여서 수율을 높이고 농도를 더 높게 뽑았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매장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거는 결국에는 추출을 해보고 그 컨디션에 따라서 맛을 보고 나서 긍정적인 맛이 나오는 수준에 따라서 온도를 단순히 높게만 해서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먹어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왜 높은 온도로 했더니 맛이 있는 향과 향들이 다 사라졌을까라고 해서, 거기 이제 커피를 추출을 하고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바로 나온 커피들에 대해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들의 성분과 양을 조사를 해봤대요, 연구에서. 그랬더니 낮은 온도에서 커피를 추출을 했던 에스프레소와 높은 온도에서 추출을 했던 에스프레소에서 나오는 커피의 그 휘발성 성분들의 합을 보니 낮은 온도에서 추출을 했을 때 휘발성 성분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더 많은 성분들을 가져왔을 텐데 이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하면 다 휘발되었거나 공기 중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날아가는 향들을 잡아놓으면 더 맛이 있는, 그리고 휘발성 성분들 중에서는 관능적으로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고민을 하고, 많은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대회에서 실제로 그런 방식을 채용해 가지고 시연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포터필터를 아주 차갑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파우더를 담고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했을 때 너무 온도가 높아 가지고 휘발되는 성분들을 차가운 포터필터로 온도를 낮춰 가지고 커피를 추출해서 휘발성 성분들을 잡아놓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즘에 에스프레소 칠링락들 많이 쓰잖아요. 에스프레소 칠링락, 아니면 핸드드립 할 때 브루잉락 해가지고, 그 칠링락이라고 하는 건 위스키를 먹을 때 얼음에다가 만들어서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얼음이 눌면서 희석되니까 얼음이 녹지 않게 스테인레스로 아이스볼을 만들어 냉동고에다가 얼려놨다가 거기다가 음료나 위스키들을 먹기도 하죠. 이런 형태로 칠링락이라고 하는 아이스볼을 커피를 추출할 때 거기다가 받쳐놔 가지고 커피 추출물들이 그 아이스볼을 타고 내려오면서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칠링락을 사용해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되는 커피에서 휘발유 성분들이 휘발되지 않고 커피 안에 뭐 크레마나 이런 것들 안에 갇힐 수 있게끔 만들어서 향미들을 더 많이 갖고 있게 해서 맛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수율이나 이런 거를 쟀을 때는 의미가 없게, 그런 의미가 있는 뭐 연구가 따로 없으니까 맛이 있는 커피들이 추출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이나 일반적인 이론으로 온도가 높으면 커피 성분이 많이 올라와서 수율이 높을 거라고 하는 딱 정확하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커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추출하는,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통제를 하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게, 그런 경향성을 내다보고 싶은데 사실 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도가 높으니까, 뭐 단순히 압력이 높으니까, 단순히 커피 가루가 가느니까, 뭐 굵으니까, 여러 가지의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커피에 따라서, 아니면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혹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커피를 추출해서 먹는 우리 집이나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매장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장은 이렇게 해, 그래서 맛을 보고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했을 때 가장 긍정적이라서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어두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로 레시피를 설정을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혹은 유명한 카페가 다른 매장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연구를 했던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회에서 착안해 가지고 시연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매장, 여러분들이 커피를 추출해 드시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내가 책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다르네라고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이런 환경이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커피를 추출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